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가슴 속 시한폭탄, 화병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부간의 갈등도 좀 많아지고 세계적으로도 이혼율이 조금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반대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율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꼽는 게 바로 코로나로 인해 친인척과의 만남이 줄고 명절 때 만나는 그 기회가 줄어들게 되면서 불화가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서 이혼율은 더 줄어들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명절은 주부들에게 참 어떻게 보면 힘든 연례 행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명절로 인해 가지고 우울하다거나 짜증이 난다거나 잠을 못 잔다거나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해진다거나 두근거리기도 하고 머리가 아픈 이런 증상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화병까지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 화병은 우라병의 줄임말인데요. 억울한 감정이라든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발산시키거나 풀어내지 못하고 억누른 채로 참다가 인내심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발현되는 그런 질환을 얘기합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 억울한 감정, 오랫동안 축적된 그런 어떤 우라가 폭발하면서 화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한 사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갑작스럽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극심하게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도 이런 화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꼭 만성적인 느낌이라고만 규정 짓지 마시고요. 급성적으로도 올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체적으로 아직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인내심의 여유가 있어서 참을 수 있을 때는 화병이라는 걸 잘 인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명절처럼 특정 사건이라든지 특정 상황을 계기로 해서 과도하게 신경을 쓴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감정 변화를 겪게 되면서 육체적으로는 피로감을 느끼고 정신적으로는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서 폭발하듯이 바바바방 폭발하듯이 여러 증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화병을 가슴속에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화병은 이 불면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요. 화병으로 인한 불면증도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는 불면증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화병으로 인해서 불면증이 생기게 되면 잠을 못 자게 되면서 육체적으로는 더욱 지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인내심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부정적인 감정, 불안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긴장, 짜증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더 심해지게 되면서 아주 사소한 것에도 화가 난다거나 짜증이 나고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런 아주 작은 스트레스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도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화병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증상들 있죠. 가슴이 답답하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상체나 얼굴 쪽으로 열이 올라온다, 숨을 크게 쉬기가 힘들다, 가슴이 좀 조이는 느낌이 든다거나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을 느낀다,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속이 쓰리다, 명치 부위가 좀 아프다, 그리고 근육통, 어깨 통증, 등이나 허리 쪽에서 느끼는 통증도 화병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저린다, 차가워진다, 혹은 심하면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체는 뜨거운데 발은 엄청나게 시린, 상열 한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변비나 설사와 같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런 대장 쪽 질환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불면증이 있게 되면 더 심해지거나 잘 낫지 않는 상태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잠을 못 자게 되면서 화병으로 인한 다른 증상들이 더욱 악화되기 때문에 화병이 불면증을 부르고 불면증이 화병을 더욱 악화시키는 그런 악순환의 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화병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평소에도 사소한 일에 쉽게 짜증이 난다.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된다. 이게 기분에 따라서 좀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소화가 잘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조금 기분 나쁜 얘기를 들었다거나 신경 쓰는 일이 있거나 내가 좀 참았다거나 이러면 바로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가 나면 약간 상체적으로 열이 오르면서 가슴이 쉽게 두근거린다. 누구나 화가 나면 열이 나긴 하는데요. 화낼 만한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막 뭐 엄청난 일은 아닌데 남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나만 이때까지 참아왔던 게 있기 때문에 딱 그걸 건드리면 바로 그냥 확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자꾸 어떻게 해요? 한숨을 쉬게 된다는 거. 그리고 두통이라든지 어지러움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중혈 압통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이 전중혈이라고 양쪽 이 젖꼭지 중간 정도에 뼈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가슴뼈를 이렇게 눌러봤었을 때 너무 아파요. 살짝만 만져도 너무 아파가지고 막 자지러지게 아플 정도로 아프다. 혹은 아팠는데 그 통증이 엄청 오래 간다. 며칠 가는 분들도 있어요. 한 2, 3일 정도 계속 아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전중혈 압통이라는 것도 화병을 스스로 진단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그런 증상이 전혀 없는 분이라 하더라도요. 이렇게 전중혈을 눌렀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참는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화병이 잠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화병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생활적인 부분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그 전중혈 있죠? 그거를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지그시 눌러보는 거예요. 지압을 하는 거죠. 손가락 이 부분으로 눌러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마디로 이렇게 세게 눌러도 되는데 너무 강하게 누르게 되면 아플 수가 있어요. 너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 요 지문 있는 쪽으로 이렇게 마사지 해주듯이 약간 부드럽게 풀어준다라는 개념으로 만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살살 만져주는 것보다는요, 적당히 통증을 느끼는 정도로 눌러주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이게 너무 아프게 되면 다음번에 지압하는 게 겁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압을 하고 난 다음에 약간은 가슴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는 정도의 통증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슴을 펴는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는 건데요. 화병 있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그 자세가 가슴을 이렇게 웅크린 채로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웅크린 자세는 가슴 쪽의 어떤 기혈의 순환을 더욱 방해를 하게 되면서 화가 더 많이 뭉치게 되는, 이렇게 털뭉치처럼 꼬이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내는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어떻게 하냐면 명치 있죠, 명치 바로 뒤쪽 부분, 그러니까 여성분들 그 브래지어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요. 그 근처를 이렇게 열중시어 자세 하듯이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앞으로 밀어주면서 가슴을 쭉 펴주는 겁니다. 이걸 응용을 해서 습관적으로 앉아있을 때 쿠션을 허리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부위 등 쪽에다가 이렇게 쿠션을 대고 앉아있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슴이 이렇게 펴지는 자세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집에 있을 때는 시간이 날 때마다 수건을 이렇게 접거나 아니면 낮은 베개를 이 부위에다 대고 이렇게 대자로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이라든지 이 어깨 라인 쪽이 쫙 펴지는 느낌이 들면서 뭔가 좀 시원하다, 뭔가 이게 막 피가 통하는 느낌이 든다, 이런 느낌이 오는 스트레칭이 완성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방법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래 부르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답답하고 화가 날 때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면 뭔가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와 비슷한 원리로 노래를 크게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흥얼거리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이 클라이막스 부분을 큰 소리로 노래를 따라 불러보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대화예요. 잡다한 주제를 가지고 친구라든지 지인, 가족들과 얘기를 자주 나누시는 것도 좋고요. 때로는 억울한 감정이라든지 이 화가 나는 상황에 대해서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직접 이렇게 누군가 얼굴을 마주보고 대면하면서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라고 한다면 전화로 대화를 자주 나눠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걷기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산책이에요. 화를 풀어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걷기인데요. 특히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데 좋다라고 하는 명상 있죠. 뭐 복식호흡이라든지 명상, 이걸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좀 차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아마 명상보다는 걷기가 더 쉽고 그 효과도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빨리 걷는 것보다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가슴을 이렇게 스트레칭 한다는 기분으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가슴을 편 상태로 걷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유있게 거리의 풍경이라든지 지나가는 사람들, 뭐 강아지 이런 것들 보면서 천천히 걷다 보면은 가슴이 약간 시원해지는 느낌도 들고요. 기분도 조금 좀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막 복잡하고 막 이랬던 것들, 열받는 것들도 걷다 보면은 그 생각들이 싹 사라지고 걷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기분도 조금 더 좀 편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좀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약간은 땀이 날 정도로 한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걷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나는 걷는 게 너무 지루해 라고 한다면 살짝 땀이 나는 정도의 운동, 뭐 스포츠가 되겠죠. 뭐 탁구도 좋고, 뭐 골프도 좋고, 테니스도 좋고, 뭐가 됐든 간에 이런 구기 종목, 아니면은 뭐 에어로빅이라든지 헬스라든지 취미 활동으로 땀이 나는 운동을 정기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스트레스를 풀고 이 화병을 푸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기록하는 건데요. 종이에다가 연필로 적어보는 거예요. 오랫동안 쌓이는 이 화를 단기간에 줄여주는 방법으로 추천할 만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신의 이 마음속에 있는 말을, 쌓아두고 있던 이 말들을 솔직하게 글로 써 내려가다 보면은 마음속에 이 응어리가 풀어지기도 하고요. 생각도 좀 정리가 되기도 합니다. 차마 이 말로써 누군가에게 얘기하기 힘든 일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데요. 말로 못하는 걸 혼자서 조용히 적어가면서 정리하고 그 일에 대한 감정, 내 감정도 글로써 계속 표현을 하다 보면은 가슴속의 우라가 조금은 사그라드는 걸 바로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차를 좀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따뜻한 차 한 잔은 화를 누그러뜨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추천할 만한 재료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귤피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귤 껍질을 말린 건 소화에도 좋고 뭐 기혈순환에 좋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귤 껍질 말린 걸 차로 해서 드시게 되면 가슴에 응어리진 기운들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요,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 두 가지 같이 있는 분들, 소화가 잘 안 되면서 항상 좀 가슴이 답답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더 좋은 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강차, 울금차, 강황차가 있는데요. 요 세 가지 차를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매운 게 좀 땡기죠, 그죠? 생강의 매운맛이 따뜻하게 가슴에 응어리진 걸 풀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평소 몸이 좀 차가워가지고 차가운 음식이나 차가운 음료는 전혀 드시지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가슴에 우라가 생겼을 때는, 화병이 생겼을 때는 생강차라든지 울금이라든지 강황처럼 따뜻하게 막힌 기운을 풀어주는 차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된장차입니다. 우리가 일식집에 가면 미소 된장국 나오잖아요. 요 미소 된장국처럼 짜지 않은 된장을 아주 조금만, 한 스푼, 반 스푼 정도 해가지고요, 따뜻한 물에 가볍게 풀어가지고요 드시는 거예요. 이 된장 자체가 심리적인 안정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가슴을 이렇게 빵 틔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된장차를 드시게 되면 느끼겠지만 가슴뿐만이 아니라 위장도 약간 편안하게 따뜻해지면서 약간 좀 든든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치자차인데요. 가슴이나 상체 쪽으로 열감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이 치자가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소화기가 많이 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량만, 조금만 우려내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소화가 잘 되는 분이라고 한다면 조금 진하게 오랫동안 우려내서 드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이 치자를 된장차와
함께 드셔도 괜찮고요. 갈대 뿌리 있죠.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노근이라고 하는데 갈대 뿌리도 치자와 비슷한 효능을 내기도 하니까요. 뭐 치자랑 노근, 갈대 뿌리를 같이 섞어서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화차와 주겹차가 있습니다. 국화는 한의학적으로 간열을 풀어줌으로써 간열로 인해서 생기는 두통이라든지 눈의 통증, 눈에 충혈된다 이런 증상에 도움이 되는 한약재인데요. 화병으로 인해서 그 화가 간으로 전달이 돼 가지고요, 간열로 인한 증상을 자주 호소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국화차라든지 주겹차, 이 대나무 잎 차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화병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봤는데요. 명절을 앞두고 명절 전후로 해서 이 화병의 증상들이 더 심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화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분, 화를 참을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화를 최대한 발산을 시켜주고 풀어주는 방법을 통해서 쌓이지 않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이미 쌓여서 그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어찌됐든 간에 이런 차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빨리빨리 풀어내시고, 정말 심하다, 불면증까지 와서 이게 화병도 고쳐야 되고 불면증도 고쳐야 되고 정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러려니 오랜 시간 동안 그랬으니 뭐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치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